네, 시장에 다양한 섹터들,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수출주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소비 둔화로 하반기 전망치가 좀 낮춰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하반기에 항상 매번 일정들이 있으며 성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쪽인데요. 시장 회복세 나타나고 있는지, 부품주를 담아야 되는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폰이 물론 하반기에 그리 많이 팔릴 거라고 예측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항상 신작이 나오는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하반기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항상 말씀드리는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신제품이라고 하면 고가예요. 아무리 어떤 이제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면서 뭐 할부 형태로 산다라고 해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쪽 보게 되면은 6월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9% 이상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서 증가했어요. 작년 12월 이후로 처음 증가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중국이 일단은 코로나 봉쇄 영향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풀리는 모습들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가의 IT 부품, IT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련 부품주들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저점까지 내려왔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한번 종목들 몇 개를 봤는데 2018년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은 일단은 저점 부근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그럼 스마트폰 부분에서 있어서 부품주들도 네. 좀 같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스마트폰 시장이 나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부품 수요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글쎄요. 일단은 부품은 당연히 네.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개별적으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찐 종목인지 이런 것들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고물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가의 IT 제품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일단 전제는 제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라던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로열티, 충성도가 높은 제품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품들은 불황도 이겨나갈 수 있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애플이 그런 쪽이 아닐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제품은 좀 전작 대비해서 다른 전면 디자인을 가져올 것 같고요. 지금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가장 강화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카메라예요. 굉장히 카메라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지금 추세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립업체들은 생산 인력 쪽에서 확충에 나서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수요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퍼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중국 PMI 제조업 관리자 지수인데요. 이쪽도 5월부터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IT 하드웨어 중에서도 스마트폰이 가장 빠르고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향후에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한 20% 수준을 넘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더 강한 수요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지금 유통업체들 보면은 아이폰에 대해서 충분한 물량들을 14 시리즈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물건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삼성향이 있고 애플향이 좀 나눠서도 볼 수 있을 텐데 애플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정해진 일정이 있고 또 이번에 아이폰 14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좀 이 부품주들을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애플향 네. 부품주 눈여겨볼까요? 일단 지금은 애플향 보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삼성 쪽은 지금 폴더블이라는 물론 프리미엄 폰이 있지만 그쪽이 얼마나 팔릴지 이것도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로열티 면에서는 애플보다는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점유율 자체가 중국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 폰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애플이 유독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애플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17%예요.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증가가 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점유율 20%를 넘기면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 지금 이제 긴축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충격이 있었었죠. 그런데 애플이 과연 모든 분야에서 다 긴축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집중과 선택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매출이 잘 나올 것 같고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 긴축보다는 추가적인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폰 지금 14 시리즈도 초도 물량이 전작 대비해서 한 15%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7억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라던가 패널 쪽에서 지금 공급 차질 뉴스들이 최근에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카메라 렌즈 쪽에서도 품질 불량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영향들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카메라 렌즈만 해도 일단 대체 공급사를 다 구했어요. 대만 쪽에 지니어스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걸 대만의 역시나 로건이라는 업체에서 대체하면서 어떤 생산이라던가 일정 차질 이런 부분들은 거의 미미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반도체 공급도 대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까지도 지금은 애플의 공급망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애플에서도 긴축 경영을 예고했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사실 고용량을 좀 줄인다고 했으니 네.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질이 깊지 않을까? 아니 차질이 깊지 않다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데 실적단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 보네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BH와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요인 때문일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요인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애플의 이제 출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부품주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물론 주가에도 그렇고요. 향후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실적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들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율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3개월 전 대비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1,000억가량 올리는 또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한 5.3% 증가된 거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 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작이 나올 때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카메라 화소수라던가 트리플 카메라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개수를 늘려나가고 광각 카메라라던가 이런 쪽들이 늘어나는 건데 결국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독보적인 지위를 다른 타사가 대체할 만한 곳들이 있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BH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0억이 증가된 수치들이 요즘엔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LG이노텍은 매출액 자체가 크잖아요. 영업이익도 당연히 클 거고요. 그쪽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13.5%의 지금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3개월 전 대비했을 때요. 그래서 LG노텍이 5%대인 거에 비해서 BH는 조금 작죠. 그만큼 더 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애플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본 대표적인 종목이라면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갤럭시 언팩에서 많은 모델을 보여주겠지만 뭐 저가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노트 시리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게 플립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새로운 폴더블 폰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번에도 또 강점을 보여줄까요? 지난 네. Z 플립이 네. 생각보다 워낙 좋았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폰으로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기대치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이런 폼팩터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라는 부분들은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삼성에서 4번째 접는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 네. 공통적인 부분은 항상 말씀드려왔던 대로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제일 최대 화두가 카메라 화소수를 늘리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메인 카메라가 화소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또 망원 카메라 이런 쪽들로 해서 점점 카메라가 많이 갖춰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면에도 트리플 카메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돌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힌지가 많이 이번에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게 외장뿐만 아니라 내장도 같이 디스플레이잖아요. 디스플레이도 힌지를 통해서 접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 접히는 부분들에서 주름이 생기는 부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주름폰이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4번째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그런 주름 부분들이 전작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스마트폰 전체 점유율은 사실상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 폰에서 과연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무게라던가 두께도 같이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들로 더 많은 어떤 관심을 기울일 그런 제품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또 이거죠. GOS 논란.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도 더 높은 프리미엄 폰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네. 삼성도 그렇고요. 아이폰도 그렇고 카메라 화질도 매번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는데 왜 아직까지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진하면 아이폰이지라는 그 인식이 네. 강할까요? 그럼 아무래도. 실제로 봐도 좀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화소수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는 분들은 그쪽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냐 아니면 이쪽이냐에 따라서 그 운영 체제에서도 많이 갈리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쭉 써보다 보니까 와이프가 쓰는 애플폰을 만지면은 좀 어떻게 동작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저희 부모님이 제 핸드폰을 몰래 보고 싶어 해도 아이폰이라서 네. 건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약간 계속 쓰셔야 되겠네요. 네, 운영 네. 체계가 다르면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홈 버튼도 없고. 네. 스마트폰 부품주 어떻게 보면은 애플과 삼성을 다 아우르시는 섹터가 있는지 네. 혹은 애플량을 보는 게 좋을지 삼성 안에서 폴더블 폰, 플립, 폴더 이런 폰을 보는 게 나을지 네. 투자 포인트 좀 비교해 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과 같은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들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피크아웃 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이폰, 애플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뭐 LG 이노텍, BH, 파인테크닉스 전부 다 이제 사상 최고가 부근에 가 있어요. 삼성전자 쪽도 그렇고 애플 관련된 종목들도 최선호주들은 전부 다 이제 사상 최고가 부근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 제품의 일단 대기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운영 체제라던가 뭐 사진 이런 쪽들도 말씀드렸고요. 어플이나 어떤 이제 결제 같은 것들, 삼성페이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각각의 비교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곳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갈릴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대기 수요와 로열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애플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사진 쪽에서는 아이폰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어플의 경우에는 네. 가장 먼저 생긴 어플이 항상 안드로이드에 먼저 나왔다가 맞아요. 그다음 뒤늦게 네. 좀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그쵸. 저도 둘 다 네. 써봤는데 네. 한 번에 바꾸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 그럼 애플 쪽 손을 조금 더 들어준다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담아볼 스마트폰 부품주는 그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BH하고 LG이노텍 두 개를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두 개가 지금 LG이노텍보다는 BH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3개월 전 대비했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어떤 확장성을 보았을 때는 저는 LG이노텍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단 우호적인 환율 효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로 계속적으로 정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의 손에 꼽을 수 있는 종목이 LG이노텍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죠. 애플레이에서 독보적인 지위, 아까 점유율 말씀드렸는데 60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 모듈, 렌즈 이런 쪽들에서는 지금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없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 독보적인 지위가 계속 갈 수 있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인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스마트폰으로만 한정이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 애플이 해 나가야 될 부분들, 자동차 특허 계속 내면서 애플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열차게 하면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뉴스 봤는데 포르쉐 쪽에서 네. 그쪽에서 또 인력을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애플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장이라던가 향후에 지금 또 꿈꿔야 될 AR이라던가 XR 관련된 기기들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LG 이노텍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더 올려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9월부터 일단은 14 프로하고 프로 맥스 프리미엄 신모델이 또 생산이 본격화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또 실적에 반영될 더 커질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PER이 현재 기준으로는 8배 미만에서 역사상 저점에서 똑같이 있어요. BH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LG 이노텍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LG노텍이 5%나 넘게 올랐던 거 아까 봐서 네. 너무 올랐지 않았나 했더니 지금은 또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음봉선언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가격 전략으로도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네.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눌림목 기다리셔서 한 32만 원 대 정도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너무 떨어져 어떡해요. 준다는 가정하에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만 원. 네,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숫자들이 찍히는 거 보면서 상향의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32만 원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오긴 하던데.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 LG노텍 현재 바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분할 매수하시면서 32만 원 선에서부터 쭉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만 원의 1차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